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생애체험관이라고 합니다. 생애체험관 하니까 여러분 좀 생소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딱 와보니까 와, 이런 데가 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생애체험이란 고령자의 노화 현상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고령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생애 체험을 통해서 신체적인 노화를 경험해 봄으로써 노화와 고령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노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노화를 대비한 건강 관리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노화 현상이란 무엇일까요? 자, 생애 체험은요, 감성 체험, 슬로프 체험, 평형 감각, 주거 공간 체험으로 총 4가지 체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 노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기능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노화가 되면은 신체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정신, 심리, 사회적인 변화가 모두 다 동반이 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질병하고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고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겉보기에는 외모 변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피부 노화부터 나타나죠. 피부가 피부가 지고 컬러가 바뀌고 이 감각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난청이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밖에 근육의 관절이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근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체력의 감소, 활동량도 많은 활동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죠. 자, 이제부터 노화 현상에 대해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따라오시죠. 이것은요, 생애체험관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생애체험복을 먼저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체험복은요, 관절 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체험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부위가 퇴행하기 때문에 관절을 움직이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체험복을 통해서 관절이 쇠퇴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요, 무릎, 발목, 모래주머니, 조끼, 팔, 손목 밴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다리를 일자로 펴서 넓은 부분은 허벅지, 좁은 부분은 종아리를 감싸게 해주시고 가운데 구멍이 생기는 곳에 무릎이 나올 수 있도록 착용해 주세요. 다음으로 발목 모래주머니를 감싸주시고요. 조끼를 입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조끼는요, 목 뒷부분을 세워서 입어주셔야 돼요. 다음은 팔 구속 도구인데요. 마찬가지로 넓은 쪽이 팔의 윗부분, 좁은 부분이 아랫부분을 감싸게끔 감아주시고 가운데 구멍이 생기는 곳에는 팔꿈치가 나올 수 있도록 착용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손목 밴드를 착용하면 체험복 착용 완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체험복을 다 입어봤는데요. 제가 아까랑은 좀 움직임이 다르죠. 어르신들이 굉장히 천근만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딱 그 기분이에요. 이게 7, 8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걸 입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자, 저와 함께 체험을 해보시죠. 아이고. 이것은요, 시각체험 장소인데요. 첫 번째로 시각체험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몸이 무거운데 여기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시각체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질병 8가지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입니다. 시력이 떨어져서 일반인들한테는 또렷하게 보이지만 시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요,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인데요. 현재 수술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광시증으로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 눈앞에서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 듯한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당뇨병에 의한 말초순환 장애로 인해 눈의 망막에 발생한 합병증입니다. 자, 눈이 지속적으로 고혈당에 노출이 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시야의 일부가 까맣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황반변성인데요. 황반변성은 눈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황반의 기능이 떨어지며 생기는 질병으로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데요. 건성은 시력에 큰 문제를 주지 않지만 습성은요, 치료가 어렵고 실명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비문증인데요. 눈앞에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날파리증이라고 합니다. 자, 비문증은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비문증에는 안과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요,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시야 결손과 실명까지 이어지는 질병으로 아직 완치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실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각화 현상입니다. 누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심해지면 색 구분이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질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르신들이 왜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지, 또 어떤 질병들로 인해 실명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정말 알 수 있었던 체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청각체험입니다. 이 체험은요, 공공장소에서 어르신들이 통화를 할 때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시거나 벨소리가 울려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험인데요. 실제로 일반인들이 듣는 소리와 어르신들이 듣는 소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소리지만 어르신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마치 헤드셋을 끼고 듣는 것처럼 작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들이 듣는 소리는 실제 소리보다 작고 먹먹하게 들리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경적 소리나 핸드폰 소리에 반응이 느리신지 알 수 있으시겠죠? 저도 부모님께 큰 소리로 통화를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오니까 정말 반성이 되네요. 네, 지금 체험해본 이곳이요, 바로 평형감각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요, 백내장, 녹내장 고글을 쓰고 체험을 해볼 텐데요. 실제로 평형감각을 키우기 위한 재활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썼던 고글은 이 백내장이라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고글이었는데요. 얼마 전 저희 아빠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하시더니 어쩜 이렇게 세상이 환하게 보이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공감하지 못했지만 오늘 딱 오니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글을 쓰고 걸으면 울퉁불퉁한 굴곡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바닥을 보면서 걸어 다니시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평형감각의 노화가 진행되면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주변 환경이 흔들리게 느껴지는데요. 어지럼증 자체도 괴롭지만 그로 인해 자주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20%는 어지럼증으로 자주 넘어지고 30에서 40%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앞에서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이 체험복을 입고 운동기구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기자기한 게임 화면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있자니 간단한 전신 운동도 되고요. VR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체험복을 입고 운동기기를 체험해봤습니다. 이 제품은요, 발판 센서와 모션 인식 센서를 통한 치매 예방 전신 운동기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모션 인식 게임, 과일 따기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모션 인식을 통해 신체적으로 운동도 되고 또 과일을 따면서 재미도 느끼는 인지 능력도 사용할 수 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곳은요, 정말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곳인데요. 이곳은 고령자를 위한 제품들로 이루어진 주거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고령자를 위한 제품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기립 지원 의자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리모컨을 통해 눕고 일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냥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서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는 것도 참 좋겠죠. 와, 다음은요, 이 식사 보조 도구입니다. 이렇게 관절을 구부리기가 힘들어서 편히 잡을 수 있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적은 힘으로도 음식을 뜰 수 있는 접시들로 쉽게 식사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두꺼워서 작은 힘으로도 음식을 뜰 수 있고요. 또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접시예요. 젓가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용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집게처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큰 우울감과 신체 인지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식사 보조 도구를 통해 자립적인 식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힘을 주지 않아도 고정이 되는 포크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겠죠? 와, 이곳은요, 바로 욕실 체험장인데요. 저희도 한번 욕실 체험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이 욕실이네요. 자, 욕실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안전하게 변기에 앉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전손잡이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령자를 위한 높이 조절 세면대, 손잡이가 달려있는 욕조, 그리고 근력과 평형 감각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위한 목욕 의자 등 다양한 제품이 있네요.
여기에는 침대 위에 무슨 모빌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고령자를 욕조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슬로프 체험장인데요. 슬로프 체험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슬로프 체험은 고령자의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휠체어를 탔을 때 경사진 곳을 혼자 올라가거나 또 장애물을 넘을 때 어떠한지 알아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것은요 바로 휠체어입니다. 여러분도 휠체어는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직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휠체어는요 항상 낙상하지 않도록 브레이크가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발판을 딛고 타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올라온 경사로는요, 규격에 맞춰진 경사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끙끙대면서 올라왔잖아요. 마지막에 내려오게 되는 이 구역은요, 규격에 맞지 않는 경사로입니다. 얼마나 힘들지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근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그대로 휠체어를 멈추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항상 규격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저는 생애 체험을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고령자분들이요, 원활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령 친화 제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체험장에서 이렇게 체험복을 입고 또 감성 체험을 하고 슬로프 체험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니까 어르신들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정말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체험이 어떠셨나요? 자, 이번 체험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